후텁지근한 날씨에 축 늘어져 침대에 누워 넷플릭스를 켰어요. 며칠 전에 틀어놨던 로맨스 영화, 보다 말았던 장면부터 다시 재생했죠. 근데 솔직히 영화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날씨 탓인지 그냥 기분이 꿀꿀해서 그런 건지 어쩌면 길어지는 솔로 생활 탓에 한참 동안 욕구불만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때 그런 건지 아무튼 메마른 일상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했고 삶의 낙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미건조한 나날들이 이어졌죠. 그때 갑자기 띵동 인터폰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화면에 우리 건물 주인 아줌마가 활짝 웃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민수 학생, 집에 있어? 네. 아주머니 잠시만요. 재빨리 옷을 고쳐 입고 문을 열어주었더니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혹시 시간 되면 부침개 좀 먹고 갈래? 동동주도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부침개에 동동주라니. 비 오는 날 딱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솔직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뭔가 끌리는 기분. 그럼 30분에 올라와. 네. 그럴게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들떴어요. 영화는 대충 멈춰놓고 시간에 맞춰 후다닥 밖으로 나갔죠. 평소엔 그렇게 안 가던 주인집인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엄청 가볍더라고요. 드디어 주인집 현관문 앞,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벨을 누르자 순식간에 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자마자 진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줌마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방금 샤워를 마쳤는지 머리카락이 촉촉하게 젖어 있고 피부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거예요. 은은한 샴푸 냄새도 나는 것 같았고요. 어머, 금방 왔네. 어서 들어와. 아줌마가 환하게 웃는데 평소에도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진짜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평소랑 달랐다고 해야 하나? 젖은 머리카락에 촉촉한 피부, 맑게 웃는 얼굴까지 놓고 쳐다봤네요. 아줌마 옷차림도 눈에 확 들어왔죠. 무릎 위까지 오는 짧은 하늘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는데 얇은 천이라 그런지 몸에 착 달라붙어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팔도 가늘고 다리도 쭉 뻗은 게 솔직히 순간적으로 멍해졌어요. 저는 수줍어서 아줌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너 보기와는 다르게 순진하구나 그러대요. 사실 평소에 편한 옷만 입은 모습만 보다가 저렇게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입으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아무튼 나이 많은 여자를 보고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사실 한창 나이에 총각 앞에서 아무리 아줌마라지만 한 공간에서 작정하고 끼를 부리면 그 순간은 안 넘어갈 순 있어도 술자리가 이어지고 분위기가 점점 올라가면 순식간에 이성을 잃기도 하잖아요. 남자는 다 늑대란 말도 있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감성적으로 변해 자칫 발정이 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잠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고소한 부침개 냄새가 확 풍겼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침개 접시랑 뽀얀 동동주 병이 놓여 있었죠. 진짜 완벽한 세팅이었어요. 자, 어서 앉아. 막 구워서 따끈따끈할 거야. 아줌마가 부침개를 제 앞으로 밀어주면서 웃는데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야릇한 거예요. 비 오는 날 혼자 사는 아줌마 집, 부침개에 동동주, 그리고 야릇한 옷차림까지. 혹시 이거 그릴라이트인가? 혼자 막 무릇한 상상을 계속하게 되었죠. 자, 동동주 한잔 할까? 아줌마가 웃으면서 제 술잔에 동동주를 가득 따라줬어요. 뽀얀 술잔이 채워지는 걸 멍하니 보다가 아줌마가 건네는 잔을 조심스럽게 받았죠. 자, 짠. 아줌마 목소리가 빗소리랑 섞여서 귓가에 울리는데 뭔가 간질간질한 기분이었어요. 저도 어색하게 짠 하고 잔을 부딪혔죠. 시원한 동동주가 목으로 넘어가니 긴장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민수 학생, 오늘 아줌마 어때 보여? 갑자기 아줌마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이 살짝 빨개진 아줌마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솔직히 심장이 쿵했어요. 머뭇거리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죠. 이뻐요. 오늘따라 진짜 더 예뻐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옷도 그렇게 입으시니까
진짜 연예인 같아요. 제 칭찬에 아줌마 얼굴이 더 빨개지면서 소녀처럼 수줍게 웃는 거예요.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린다는 게 딱 그런 모습이었죠.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호호. 정말 민수 학생도 참 말도 예쁘게 하네. 아줌마가 손으로 얼굴 가리면서 쑥스러워하는데 입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 갑자기 궁금했던 게 생각났어요. 이사 온 지 꽤 됐는데 아줌마 남편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근데 아줌마, 남편분은 요즘 왜 안 보여요? 이사 오고 한 번도 못 뵌 것 같은데. 제 질문에 아줌마 얼굴에서 순간 웃음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 괜한 걸 물어봤나? 후회했는데 아줌마가 다시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응. 아줌마 1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돌싱이야. 돌싱이라고? 이혼? 전혀 예상 못한 대답에 깜짝 놀랐죠. 그렇게 밝고 싹싹한 아줌마가 이혼했다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죠.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괜히 여쭤봤나 봐요. 아냐, 괜찮아. 벌써 다 지난 일인데 뭘. 민수 학생한테는 처음 말하는 거네. 아줌마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다시 동동주 잔을 채웠어요. 이 넓은 집에 혼자 살면 많이 외로우시겠다. 저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죠. 혼자 저 넓은 집에서 지낼 거 생각하니 진짜 외로울 것 같았어요. 제 말에 아줌마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나지막이 말하는 거예요. 외롭긴 하지.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민수 학생이 아줌마 집에 자주 놀러 와줘. 아줌마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주 놀러 와달라는 말 단순히 외로워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걸까? 아줌마 촉촉한 눈빛이 왠지 모르게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아줌마한테 호감이 있었거든요.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오다 가다 마주칠 때마다 살갑게 말 걸어주시고 특히 형광등 고쳐준 이후로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컴퓨터 포맷, 차 시동 안 걸릴 때도 저한테 연락하고 처음엔 좀 귀찮기도 했는데 점점 저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 보니까 왠지 뿌듯하기도 하고 맛있는 반찬도 챙겨주고 옷 선물도 해주고 점점 저를 남편처럼 챙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유부녀라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특히 오늘처럼 예쁘게 꾸민 모습 보니까 더 이상 그냥 동네 아줌마로만 안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유부녀도 아니잖아요. 아줌마의 외롭다는 말, 자주 놀러와 달라는 부탁 왠지 모르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빗소리는 점점 굵어지고 부침개는 식어갔지만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감돌면서 왠지 모르게 위험하면서도 달콤한 미래를 예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촌놈 딱지를 떼고 서울 하늘 아래 첫 자취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건 오로지 명문대 합격 딱지 덕분이었죠. 촌에서만 살던 내게 서울은 모든 게 신기하고 설레는 미지의 세계였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자취방 구하기였어요. 다행히 대학가 근처 낡았지만 정겨운 분위기의 원룸 건물을 발견했고 11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곳에 매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죠. 건물 맨 꼭대기층에는 주인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넉살 좋고 부침성 하나는 자신 있었던 나는 엘리베이터 없는 낡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마주치는 주인 아주머니께 꼬박꼬박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우렁찬 내 인사에 아주머니는 환한 웃음으로 화답해 주셨어요. 어머, 학생도 잘 지내지? 볼 때마다 씩씩해서 보기 좋다. 나를 꽤 좋게 보셨는지 마주칠 때마다 살갑게 말을 걸어주셨죠. 주인집 아저씨는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니는 탓에 출장이 잦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보름 이상은 지방 현장에서 지내는 주말 부부였죠. 그래서인지 아주머니는 혼자 계시는 날이 많았고 원룸에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어김없이 내 방으로 찾아오셨죠. 학생, 혹시 잠깐 시간 돼? 저기 세탁기가 갑자기 멈춰서. 학생, 미안한데 현관 센서 등이 나갔나 봐. 좀 봐줄 수 있을까? 마치 건물 관리인이라도 된 듯
온갖 잡다한 일을 나에게 부탁하셨어요. 처음에는 귀찮기도 했지만 워낙 살갑게 대해주시고 부탁을 들어줄 때마다 손수 만든 부침개나 따끈한 밥 반찬을 챙겨주시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주머니의 부탁을 기다리는 착한 심부름꾼이 되어 있었네요.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면 그날 어김없이 그 이상의 보답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아주머니와는 꽤나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고 군 입대를 앞두고 아쉬운 작별 인사도 나눴죠. 군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가끔씩 아주머니가 챙겨주시던 따뜻한 밥과 웃음이 떠올라 힘을 내곤 했어요. 제대 후 3학년 복학을 앞두고 다시 자취방을 알아봐야 했죠. 문득 정든 원룸과 살갑게 대해주시던 아주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실 제대 직후 인사차 연락을 드렸지만 번호가 바뀌었는지 없는 번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는 방이 있을까 하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무작정 예전 원룸 건물을 찾아갔네요. 똑똑똑 주인집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어머, 민수 학생. 나를 보자마자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군대 갔다 왔어? 아이고, 늠름해졌네. 2년 만에 다시 만난 아주머니는 내 기억 속에 평범했던 동네 아주머니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랄까요. 예전에는 수수하고 편안한 옷차림만 보았던 것 같은데 그날 아주머니는 몸에 딱 달라붙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숨 막힐 듯한 볼륨감과 잘록한 허리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짙어진 화장과 찰랑거리는 긴 머리는 세련된 위시 아줌마의 향기가 물씬 풍겨왔죠. 어머, 왜 넋 놓고 쳐다봐? 아주머니의 장난 섞인 말에 정신을 차리고 어색하게 웃었네요.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혹시 방이 남았을까 해서요. 내 말에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흔하게 웃으며 말했다. 방이야 있지. 근데 잠깐 들어와서 라면이라도 먹고 갈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도 좀 하고. 솔직히 아주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넋을 잃었던 터라 라면 제안은 핑계였고 아주머니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다는 속마음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머니 집으로 따라 들어간 순간 나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예전에 얼핏 봤던 낡은 집이 아니었거든요.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거실은 은은한 조명과 세련된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긋한 디퓨저 향기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어요. 잠시만 앉아 쉬고 있어. 아주머니는 능숙한 솜씨로 라면을 끓여내왔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2년 만의 재회를 기념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군대는 어땠어? 힘들었지? 아주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물었고 나는 군 생활의 고충과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꾸만 아주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눈길이 갔죠. 아줌마를 여자로 본 게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163cm 정도의 아담한 키에 묘하게 풍기는 성숙한 분위기.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여성적인 매력이 아주머니에게서 물씬 풍겨져 나왔거든요.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여자 보는 눈이 변했나?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지만 아주머니를 쳐다볼수록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머니에게 흑심을 품거나 진지하게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단지 나이 많은 아주머니에게 설렘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신기했을 뿐. 나중에 결혼할 여자는 아주머니처럼 편안하고 푸근한 스타일이면 좋겠다라는 어쩌면 철없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아요. 암튼 그 후로 묘하게 아주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예전처럼 아주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나를 찾았고 나는 그런 아주머니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죠. 어느 날은 전구가 나갔다며 갈아달라고 하시더니 어느 날은 무거운 짐을 옮겨달라고 하셨어요. 부탁의 내용이야 어찌됐든 나는 아주머니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은근히 기뻤죠. 아주머니 역시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예전보다 더 살갑게 대해주셨고 가끔씩 농담도 주고받는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방 안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네요.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늦은 시간이라 AS를 부를 수도 없고 전기장판 하나 없는 썰렁한 방에서 밤을 새울 생각을 하니 막막했죠. 고민 끝에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머니,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나서요. 내 말에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쩌나 밤이 늦었는데 춥겠다. 전기장판은 있고? 아니요. 없어요. 온수도 안 나오고. 내 대답에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뜻밖의 제안을 하였어요. 민수 학생, 오늘 밤은 우리 집으로 올라와서 자는 게 어때? 혼자 춥게 있지 말고. 마침 남편도 없고 빈 방도 있는데. 솔직히 아주머니의 제안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줌마 집에서 자라고 상상만으로도 묘한 설렘이 느껴졌죠.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묻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올라와. 따뜻하게 재워줄게. 나는 뛸듯이 기쁜 마음을 감추고 짐을 챙겨 4층 주인 집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아주머니는 현관 앞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추운데 어서 들어와. 소파에 앉자 아주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날씨도 추운데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서 어쩌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내 말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한데 치킨이라도 시켜줄까? 맥주도 한잔 할까? 뜻밖의 제안에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주머니와 단둘이 치킨에 맥주라니 상상만으로도 짜릿했거든요. 치킨이 배달되는 동안 아주머니는 따뜻한 핫초코를 내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핫초코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꾸만 하얀 레깅스 차림의 아주머니에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아줌마 맞아?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하셨지? 감탄하며 아주머니를 훔쳐보는데 아주머니는 그런 내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듯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죠. 드디어 치킨이 도착하고 맥주까지 테이블 위에 세팅되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갔어요. 우리는 치킨을 뜯으며 맥주잔을 기울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술이 조금 들어가자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툭 튀어나왔어요. 아줌마, 아저씨는 좋겠어요. 이렇게 예쁜 아줌마랑 사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내 칭찬에 아주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죠. 에이, 뭘, 아줌마 다 늙었어. 아니에요. 아줌마 진짜 예뻐요. 솔직히 예전보다 훨씬 예뻐지신 것 같아요. 내 진심 어린 칭찬에 아주머니는 기분이 좋은 듯 소녀처럼 수줍게 웃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편안해지자 나는 조금 더 과감한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어요. 아줌마, 아저씨랑 주말 부부로 떨어져 지내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내 질문에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여자도 사람인데 혼자 지내면 얼마나 심심하겠어. 요즘 여자들, 심지어 유부녀들도 배우자 말고 애인 하나씩은 다 있다던데. 아줌마는 없느냐 하는 농담 섞인 질문을 던졌죠. 그녀가 당황해 하더군요. 그 모습이 재미있어 아줌마는 혹시 없으세요? 라고 돌직구로 물었어요. 내 질문에 아주머니는 한참 우물쭈물하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죠. 민수야, 아줌마 이혼했어. 벌써 1년도 넘었는데 그렇게 눈치가 없니? 나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이혼? 아줌마가 이혼했다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어요. 그녀는 이혼 후 오히려 홀가분해졌다고 했어요. 전 남편 때문에 속 썩을 일도 없고 이제 온전히 나만을 위해 살 수 있으니까. 이혼하고 나서부터 스스로를 가꾸기 시작했다는 아주머니는 피부 관리도 받고 운동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담담하게 이혼 스토리를 털어놓았죠. 결혼 전부터 전 남편이 업소에 드나든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현장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분위기 맞춰야 할 때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다시는 안 가겠다고 맹세했단다.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며 용서했지만 몇 년 전 유부녀와 바람이 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혼 이야기가 오갔지만
남편의 눈물겨운 사과와 싹싹 비는 모습에 또 한 번 용서했단다. 주말 부부라 외로워서 심심해서 만난 것뿐. 그 여자를 사랑한 건 아니라는 변명에 아주머니는 또다시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작년에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나서 임신까지 시키는 바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단다. 다행히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생각보다 쉽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대신 위자료로 살고 있던 원룸 건물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왠지 모르게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모르게 아주머니에게 연민과 함께 묘한 감정이 느껴졌죠. 아줌마 요즘 외로워. 아줌마 돌싱이야.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나에게 여자로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 내 연애사에 대해 물어왔어요. 민수 학생은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 여자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야?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점점 더 뜨거워졌죠. 아주머니도 자신의 외로운 속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았고 나는 그런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나름대로 위로와 공감을 건넸죠. 술 기운이 오르자 아주머니는 짓궂은 농담도 던졌어요. 너 혹시 아줌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늘따라 왜 자꾸 빤히 쳐다봐? 나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솔직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네. 좋아하면 안 돼요? 저도 아줌마만큼 외로워요. 내 용기 있는 고백에 아주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썰렁한 원룸방에서 혼자 밤을 보내지 않게 되었네요. 자연스럽게 아주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4층 주인 세대로 이사하게 된 것입니다. 월세 32만 원짜리 풀옵션 원룸도 공짜로 해결되었고 오히려 아주머니에게 용돈까지 받아가며 4층에서 새로운 자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어느 날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고민 끝에 우리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고 마침내 한 달 전 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 혼인신고까지 마쳤네요. 촌에서 올라온 순박한 대학생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원룸 건물주 아주머니의 파격적인 로맨스. 금지된 설렘으로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임신과 결혼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보일러가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아주머니가 용기를 내 내게 따뜻한 하룻밤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어쩌면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운명처럼 이끌린 우리는 결국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